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화엄경을 보면은 중생에서부터 부처님에게까지 도착하는 것, 부처님이 되는 데까지 쉬운 5가지, 55위 5가지 계단을 밟아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계단이 쉬운 5가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거쳐서 부처님이 되는 55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이 55위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방대해서 이 위를 거치기만 하면 다 성불이 돼요. 다 성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5위를 가르칩니다. 5단계만 넘어서면 성불에 이를 수 있다. 그래, 그 5단계를 오늘 그냥 말로 들을 테니까 얼마만큼 기억 잘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된 것을 기억을 잘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데 제일 첫째가 동요가 문제입니다. 동요. 감정의 변화. 예,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성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가요. 얘가 감성적으로 갑니다. 특히 이 감성은 무엇을 자극하느냐? 자존심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흔들리면 이것이 이제 동요입니다. 또 사람이 동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동요가 잘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욕에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오욕에서. 그러니까 돈을 보고 동요 안 되는 사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 돈 그러면은 이거 마음으로 흔들어 놓거든요. 예.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흔들어 놔버린다면 이거 동요예요.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이게 문제예요. 이성이 또 사람을 이렇게 동요를 시켜버립니다. 이성이 아무리 도덕군자하고 하더라도 너무 예쁜 미색을 보면은 마음이 동요가 돼버려요. 예, 마음이. 그래 마음이 동요가 되면은 거기서부터서 정도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제3 식할 때게 그 다음에는 이 식장은 이제 2가지로 보는데 먹을 식장, 먹는 것이 또 우리를 굉장히 동요를 시킵니다. 먹는 것이. 근데 사람에 따라서 먹는 것에 동요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동요는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데 한쪽에서는 이 먹을 식자를 쓰지 않고요. 알 식자를 씁니다. 아는 것, 식병이요, 그게입니다. 아는 병. 뭐든지, 그걸 제일 나쁘게 이제 우리말로 쓰면 안단이거든요. 아는 척 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고. 이게 아는 병, 이것도 마음을 굉장히 동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동요를 시키느냐. 명예욕이 또 동요를 그렇게 시킵니다. 명예욕. 근데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명예를 구할 줄 모르더라고요. 명예를 원하면은 명예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명예를 구할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게 옛날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선조 사후에 아주 옛 어른들의 사상을 한번 이렇게 배워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명예를 얻었으며
영원한 명예를 얻은 분들, 예를 들면 부처님의 삶은 어떠하셨는가, 공자나 도자와 같은 분들의 삶은 어떠하셨는가, 이걸 보니까 한결같이 영원한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사셨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내가 부처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지는 암흑하게 살고, 그래, 암흑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부처는 아니라고 중생으로 자처하면서도 속으로 명예는 엄청나게 요구를 한다고요. 명예를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아주 크게 동요시키는 인간의 이제 본성을 동요시키는 것이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수면장애. 이거 조절 안 되면은 큰일 못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보다 한숨 더 자버리고 수시로 때때로 잠자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의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아나일다 존자가 그렇게 잠을 많이 자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 많이 자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잠을 많이 자게 되면은 내생에 축생과부를 받는다. 축생과부를 받는데 그래도 잘나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을 제일 많이 자는 생명체. 생명체는 분명히 생명체인데요. 그런데 옛날 분들 표현입니다. 조개가 그렇게 잠이 많답니다. 조개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천년을 잠을 잔 조개가 어떻게 겨우 이렇게 삐쭉 눈을 열고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파도 소리 때문에 참 한숨도 못 자네. 이렇게 나온대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 조개가 그렇게 잠을 많이 잔대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좋아하면은 그렇게 조개나 돼가지고 물속에서 철렁철렁 파도하고 더럽으로 살라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에 아나일다 존자는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했든지 천안제일 아나일다가 된 거예요. 천안통을 얻은 거예요. 이 우주 끝까지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나일다 눈에. 그래서 그 졸음, 이것도 사람에게 굉장한 장애가 된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자 제자 제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졸음이 그렇게 많아요. 똑같이 줘라. 그러니 또 이게 공자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아나일다 존자를 가르치시듯이 이 제여를 가르치셨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가르쳐 놨느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화장실 벽에다가 옛날 시골 화장실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색칠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색칠할 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화장실 벽도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아주 일요일 날 하신 것도 직설이 나오니까 고약하네. 그러니까 거기 저기 하니까 똥벼락에다가 똥 묻은 벼락에다가 칠을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런데 그놈보다 더 못 쓰는 놈은 낮잠 자는 놈이다. 그놈보다 더 못 쓰는 놈은 낮잠 자는 놈이다. 이게 잠을 이렇게 정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오욕에 의해서 사람은 감정이 동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왜 이게 잠자는 것이 그 속에 동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감정은 일으켜서 화를 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일으키지 않고 잠자는 것도 문제거든요. 정말 이해되시죠? 잠자는 놈은 깨놔야 되고 일어난 놈은 동요가 안 돼야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요는 어디에서 사람은 동하느냐, 다른 데서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욕을 만나면은, 오욕의 경계를 만나면 동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품격을 그래도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 품격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것이 동요하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동요 안 되는 것, 동요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제 동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가. 근데 이거 굉장히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동요 안 되는 훈련.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이게 훈련에 의해서 되는 방법 하나 있고, 하나는 저기가 있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동요가 안 돼요. 왜 동요가 안 되냐? 어린애들이 나한테 시비한다고 어린애한테 화 안 내거든요. 어린애가 뭐 지나가는 노인네한테 욕을 해봤자, 이렇게 쳐다보니까 애기거든요. 그래, 쳐다보고 그냥 가지요. 동요가 안 되죠. 그리고 얘한테, 얘 어른한테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요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감정이 동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애기인데 애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말이지, 이건 동요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어져야 된다. 깊어져서 내가 동요되지 않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고요할 정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동을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요할 정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요할 정자는, 그러니까 이 다섯 단계가 똑같이 이 움직일 동자 하나가 끝나면 다섯 단계에 이루어진 거예요. 움직일 동자 하나만 끝나면, 동요되는 것 하나만 끝나버리면은 다섯 단계를 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요할 정자 안정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동요가 되니까 전부 헷보이고 헷갈리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잘못 판단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잘못 판단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부 잘못 판단하는데, 이게 동요가 딱 끝나고 내가 안정이 돼버리니까 잘못 판단하는지 안 생기니까 분쟁이 끝나버리죠. 이 고요할 정자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분쟁이 끝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설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시비가 끊어지고 분쟁이 끊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입지가 된 사람이다. 입지가 세워진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네, 유교에서 우리가 늘 가르치는 입지, 뜻을 세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뜻은 세워졌다. 근데 뜻은 세우려고는 마음을 먹었지만 뜻이 세워졌느냐 할 때에는 동에서 멈춰져서 안정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뜻이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딱, 그중에 뜻을 세운다 이 글자는 뿌리 근자예요. 뿌리가 세워졌다. 근데 이제 뿌리가 세워졌으면은 이 공부가 늘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법니다. 그래, 먹고 살만하면은 멈춰. 그러면은 그것이 끝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가야 또 발전을 하지요. 근데 이 말을 현실적으로는 정주영 씨가 너무 적절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멍관계를 하나 해가지고 열심히 성공해라. 성공하거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똑같은 구멍가게를 하나 더 만들어라. 네. 성공했거든 또 만들어라. 구멍가게가 10개가 되고 15개가 되면 백화점 된다. 이게 정주영 씨 얘기요. 네? 그게 정말로 돈 벌어본 사람의 아주 진리거든요. 그런 진리를 정주영 씨가 말했으면, 그러니까 돈 버는 한 정주영 씨 말보다 더 진리가 없어요. 벌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예, 벌어본 사람.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냥 부자 돼버려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런데 정주영 씨가 그랬대. 그러고 따라서 안 하니까 부자는 안 되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오나시스 선박왕. 예? 이 사람도, 이 사람 어록 냈잖아요. 이 사람 어록에도, 예, 아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굉장히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똑같이 마음을 내가지고 오나시스처럼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 이거 잠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연간 그거 뭐죠 노사 갈등으로 저기 되는 것이요 손실액이 500조래요. 500조면은 연간 10만 명 일자리가 갈등 안 하고 10만 명 일자리 주는 게 좋아요. 날마다 해마다 500조씩 내버리고 일자리 만들어라고 없는 돈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라고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500조래요. 500조. 말도 못해요. 말도. 예.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2만 불에서 절대 3만 불에 넘어갈 수가 없게 그런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에 두 군데가 책임이 있거든요. 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책임. 오늘 이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문제가 나와요. 네,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요. 또 누구한테 책임이냐?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못 다스리면 국민이 잘 가면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요. 그러니까 정책이 틀려도 미국은 잘 가. 정책을 잘못 가도. 왜 그러냐? 국민들이 딴 데로 안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이 좋아도 또 정책을 안 따라가. 아니, 우리나라에 이게 남 따라하는 거 막 무척 이게 신경 써야 돼. 이게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무너져요. 뭡니까? 배추가 모자란다 그러면 내년에 다 배추 심어가지고 내년에는 배추 똥값 만들어버리고. 예? 한 해는 양파 다 심어가지고 무안에 양파 다 그냥 길거리에다가 싹 갖다 내버렸어. 남으면 그냥 딴 데로 활용하지 길거리에다 내버리는 그놈의 심보는 무슨 놈의 심보냐. 예? 나는 그게 우리가 미혹했구나. 우리가 정보가 어두웠구나.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실수 안 하고 밤낮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야 살 거예요. 지 사는 거 지가 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밤낮 국가에다 해달라고 지 몸뚱이 어디다 쓰려고 국가에다 해달라고 난리냐 말이야. 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가 세워지고 난 뒤에 멈추면 안 된다. 뿌리가 세워진 뒤에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된다가 깨달을 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동요가 흔들흔들 날마다 동요되는 사람한테 깨달으라고 하면 절대 깨달음하고는 큰일만 팔천리요. 깨달음은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면 먼저 깨달으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동요가 먼저 끊어져야 되겠죠. 동하는 마음이 탁 멈춰집니다. 동요가 끊어지고 나니까 고요해졌어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이 뿌리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 뿌리가 세워졌으면은 이 뿌리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달음이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탁 이어졌습니다. 그래, 깨달았어요, 이제. 깨닫고 났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 깨달은 것을 내버려라가 공짜예요. 빌공짜.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는 공짜 수없이 노래 부르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내버려라 이 말은 깨달은 것을 과시하지 말아라. 깨달음을 내버렸다 하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깨달아 이럴 거 아니요. 예? 깨달았다고 깨달음을 내버리려면 이게 과시하지 않고 내가 백성에게 군림하지 않고 내가 상대에 이렇게 다 폼잡지 않고 이게 종교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흔들어서 폼 잡는 거 이거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이요. 네. 왜 폼을 잡을 수가 없느냐? 종교인 폼잡을 자세히 자기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폼을 잡아요. 자기를 탁 쳐다보면은 신부고 중이고 땡초고 땡중이고 진짜 중이고 할 것 없이 더 맛있는 거 있으면 헤 웃고 그 맛없는 거 보면은 그냥 먹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느 절에 가니까 중방이 그야말로 화합방 장가가는 놈 방같이 잘 꾸며놓고 살고 있더라고. 뭔 주자리인데 이게 알 수가 없어. 나는 당초에 방에 맨바닥에서 그냥 자니까 밑에 까는 것이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깔아봐. 깔면 잠을 못 자나. 그냥 맨바닥이라 해야 돼. 하지. 그렇게 호사들 피어서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라. 예? 그래 먹는 거, 세면 이거 입고 자는 것이 무슨 일상생활 속에서 가만히 진짜 내가 다 내버려졌는가? 진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중생을 위한 공부를 했는가? 끝도 같도 없이 자기를 반조해 보면은 나는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안 되고 있고. 네, 당태종 같이 천하의 임금이 된 사람이 자기를 해고하니까 나는 천하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임금님 이거 가지십시오 갖다 주면 기분이 좋고 임금님 저 뭐 좀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지더라. 이렇게 자기를 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태종이죠. 대단히 역사적으로 당태종 얼마만큼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요. 그게 뭔 소리냐? 자기를 그렇게 딱 100개 내놓는 사람. 이게 그렇게 자기를 100개 내놓을 줄 알아야지 자기를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 이제 이 5가지 단계, 제일 첫 번째 동요동 할 동자 이것이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지고 나니까 안정을 얻었습니다. 안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세워져서 입지가 됐어요. 입지가 됐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정진해서 깨달을 각자로 이어져라. 깨달을 각자. 그러면 이제 각은 이미 이제 성취입니다. 다 성공을 했거든. 성공한 그것은 갖다 내버려라. 그것이 공짜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공의 자리에 또 이르렀더니 그때 비로소 내가 공이 되니까 천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인격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5가지를 놓고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가 몇 쪽인가 하면은 115쪽입니다. 115쪽인데 이게 왜 이게 교재를 이렇게 중간에서 하느냐? 이제 여기서 한비자의 사고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면은 한비자의 진짜 사상을 이해하게 돼요. 한비자가 왜 이렇게 이 앞장에서 이렇게 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가? 근데 바로 도를 바로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은 그 도나 불교도나 뭐 유교도나 그것이 그거다. 똑같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도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15쪽 보니까요. 제일 먼저가 세중입니다. 세중. 권력입니다. 세중이라는 거. 권력. 자, 우리는 세중, 권력을 지향해서 삽니다. 그러면은 권력을 지향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서 왕 임금이, 꿈이,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서 꿈이 우체부, 우편 배달부가 꿈이야. 아주 시골에서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6.25 끝나고 나서 시골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애기들이고 누구고 선망이 누구냐? 순사, 우체부, 또 자동차 운전수. 아이고, 네? 선망이에요. 선망. 네. 그거는 그리고 왜 그럴까? 그 시골에서 보이기를 그 사람들만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 우편 배달부만 돼도 그 어려운 시기에 6.25 지내고 나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우편 배달부만 돼도 쌀밥 먹어.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게 결국은 우체부가 목적이 아니라 흉년에 쌀밥 먹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흉년에 쌀밥 먹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그런데 조금 배우고 뜻이 생기는 애들은 쌀밥 안 먹어도 좋아. 좀 더 끝까지 평균치고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할 사람한테 면장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죠. 대통령 꿈이 없으니까 면장도 좋다고 그냥 아이고 그냥 웬 떡이냐 하지, 대통령 할 사람한테는 그 정말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꿈을 가져도 이렇게 참만별의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든지 이루기는 이루어야 돼요. 이거 세 중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딱,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군지 연하여, 인군에게는 연못과 같은 것이 권력이다. 연못이라고 썼어요. 이게 굉장히 한미라 글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첫 번째로는 물고기에다 비교를 했어요. 물고기는 연못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임금에게는, 임금이 되려면 연못이 좋아야 되고 연못을 이탈하면 안 된답니다. 연못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이 됐어요. 자리 이탈해서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자리 이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제일 우리 기억에 남는 사람, 임진왜란 때 한양 놔두고 도망가 버린 임금. 이게 자리 이탈이요. 예? 그러니까 연못 같아서 이 연못 떠나면 안 된다가 지금,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임금은 딱 뭐라고 했어요? 인군지 연하여 열해놨는데 이 속에 지금 이 말이 다 들어있단 말이라. 예? 임금은 자리 떠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때 그랬고, 이게 이제 이승만 씨도 미국 가서 아이젠하워한테 한 거, 일본 가서 일본 천황한테 한 거 기가 막힙니다. 이승만 박사 모두들 세월이 지나갔다고 잊어버려서 그러죠. 이승만 박사 그냥 그렇게 이렇게 깎아 내릴 만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욕을 먹는 이유, 한양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네? 이승만 박사 서울 버리고 갔잖아요. 6.25 나니까. 거기다가 도망가고, 자기만 도망가고 뒤 못 따라오게 하려고 한강 다리까지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공 아무리 세워놔도 여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분은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해요. 욕 먹을 각오가. 네.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연못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세중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군지 연하여 이 자리, 그 자리가 지키는 것이 권력이다. 제자리 지키는 것이 권력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여기 언론 생각나는 그 세월호 선장. 난리 날까 그냥 다, 이거 속옷바람에 도망가버리는 그런, 이게 이제 자기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러면 꼭 임금에게만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라요. 이 세상의 어느 직책에 내가 소속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제자리 이탈해버리면 안 된다. 충분히 되는 말이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지 못하면서 세월호 선장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안 편해요,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면 애들 그냥 우는 소리 들리고, 떨칠 방법이 없습니다. 떨칠 방법이. 한 번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래 놓고서 이제 이 연못연자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가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연못연자가 설명되는 것은 뭐냐. 연못은 깨끗하고 더러운 물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다 포용력이 있어요. 수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연못연자를 쓴 것은. 그리고 또 연못은 그 깊이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게 또 연못이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한다면은,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 깊이를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이런 깊이를 갖춘 사람이 진짜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권력은 그런 사람에게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세중자는 인군지 연하여 글자 몇 자 안 되는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이렇게 딱 숨어들어 있어. 글을 이렇게 쓸 줄 알기 때문에 한비자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한비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야 세종은 인분이 연냐인데 이게 뭔 소리고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글을 제대로 이렇게 띠적거리고 저렇게 띠적거려 보니까 와 바둑 뛰는 수보다 더 많고 무궁무진하고 이 한마디가 정말로 임금을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쫙 다 가르치고 있구나. 아 정말로 30도 안 된 한비자 정말로 위대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감동으로 느껴진다고요. 한비자의 사고방식이 되시겠습니까? 네, 권력한 것은 인군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인자는 임금 된 사람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앞에는 인군이고 뒤에는 군인이라고 바꿨는데 이게 한문의 묘예요. 똑같이 쓰면 글이 재미가 없어요. 글을.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군자를 먼저 썼어요. 군인자는 이렇게. 군인자는 세중의 인신지간이면 세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권력이에요. 권력을. 예, 인신지간, 사람들 사이에서 상실하게 되면, 여기서 인신, 그러면 사람과 신하, 그러면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상실하게 된다면, 불가 부득이라 다시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했던 다른 직장은 내버리면은 그 직장을 다른 데 가서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버리면은 다시 못 얻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무엇과 똑같이 여겨야 되냐 그러면은 내버려야 되게 될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버리는 것이 임금의 도리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내버리게 되면은 죽어버렸지 뺏기진 않는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 죽은 뒤에 가져가라 이거예요. 네? 자기 살아서 뺏기지는 않는 거예요. 뺏기면은 뺏기고 자기 또 죽잖아요. 아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뺏기지는 않고 죽었단 말이야. 뺏기지는 않고 여러운 아주 굉장히 유연한 것 같으면서도요 엄청나게 강한 게 한비자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로 강해요. 이보다 더 강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임금의 자리라는 것은 그 권력이라는 것은 한 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다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가 전제가 되죠. 이 말에는 권력은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나라 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어 전성하고 이게 강공이라는 제나라를 전성해서 자기 임금을 뺏깁니다. 예, 전성당에서 진나라 진문공은 실제어 육경하야 그 육경에게 또 이 임금 자리를 놓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나라 강공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임금을 편안하게 뺏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인심 좋게 주었어요. 인심 좋게 주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성이라는 사람에게 아마 임금을 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줬는데 주고 나서 그러면은 선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시지 않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날아주고 멀쩡하게 주고 지 죽고 그렇게 권력은 안 많더라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또 뭐냐 문제는 권력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권력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면 주면 안 돼요. 그 아들은 조금 있으면 질 건데 조금 못 기다리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주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나라가 너한테서 끝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나라가 너한테 끝나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그 자식을 없애고
임금 될 사람을 딴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사이에 욕심 때문에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임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내놓으라고 하는 자식은 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은 현실에서 아버지 재산 일찌감치 상속해달라고 꽂혀놓은 놈은 그러거든 한 말도 말고 만약에 재산이 있거든 사회에 딱 하나 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식한테 가자마자 그 자식은 그 돈 때문에 감옥 가요. 감옥 안 보내려면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현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는데 그거 재산을 지금 빨리 넘기라고 난리거든 지금. 그걸 빨리 넘기라고. 예,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지금 세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문제가 또 법이 문제더라고. 법이 미리 다 해야 세금이 또 안 된다. 근데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도 이제는 고쳐야 돼요. 세금 내고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고 살 생각. 제 말 틀려요? 네. 아, 진짜로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속세 내고 받아, 자식들은. 그걸 재주부려가지고 못 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재주부리는 그 마음 가지고 자식은 무슨 생각이냐.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자동도 이루셨는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모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 것이 내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나는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받고 성공할 이궁리를 해야지. 아버지 것 저놈을 빨리 갖다가 이궁리 하는 놈은 그거 갖다가 다 망한다 이 말이라. 세상 보는 거 빨리 이게 지혜가 열려야 돼요.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식에게도 빨리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늦게 줘서 상속세 실컷 내요. 그리고 자식도 상속세 다 내고 받아도 기꺼이 이렇게 받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제가 가보니까 놀란 것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사면을 받으려면은 누가 추천을 해야 되냐? 깜짝 놀랐어요. 네? 누가 추천해야 되는지 알아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추천하면 바로 석방이에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나라가 완전히 보장을 해버려. 보증을 하더만요. 석방이에요. 그 다음에가 어렵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종교인이 진실하게 사면을 요청하면 또 사면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영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대법원장도 죄인을 사면 요청할 권한이 있어. 놀랐어요. 국회의원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이 사람은 그 대신에 우리나라처럼 사전에 8천에 얽혀가지고 사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 정당하게 요청하면 그 받아들여요, 그냥. 근데 그것이 세 번째야. 권력이 사면 요청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권력이 사면 요청하면 난리나 벌지, 뒤집어져 벌죠. 예?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도 사면 요청할 권리도 있어야지. 밤낮. 저기, 쬐까는 이제 돌멩이 들고 길거리 나가는 것만 권리 찾고 나머지 사람은 권리 하나도 행사 못하게 하고 무슨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지금 재밌는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진문공은 뭐, 어떻게 하느냐. 육경, 벼슬아치들, 자기 아들도 아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장관들한테 권력을 뺏긴 거요. 장관들한테 이게 육경한테 뺏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뺏기니까 방망신사라. 나라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죽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함부로 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임금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이거 잘못 들으면 악담같이 들을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악담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게 롯데 같은 집 저런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손해가 나더라도 그래 형이 가져라. 내가 요거 가질게. 그래 네가 가져라. 내가 가질게. 서로 이랬을 때에 이 회사가 장구할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저걸 법정으로 싸워가지고 가진 회사는 이 나라의 장구할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 재벌은 나라에서 장구하면 안 된다. 제가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요에서 끊어지고 안정이 되고 뿌리를 딱 세워진 뒤에 깨달음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공했거든. 아까 자기가 세워졌거든. 성공이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공부가 있어야만 돼요. 공부가 있어야 나라가 건실해진다고요. 건실해져서,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무엇을 합니까? 다 내버려서 공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인격자다. 전부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라도 있고 몸도 잊어버렸습니다. 고라왈 불가타르 10년이라 하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고기는 깊은 연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건 누가 그랬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은 노자예요. 노자가 말하기를 고기는 깊은 못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고 한 노자의 말을 이렇게 이용했다고요. 이 노자는 이렇게밖에 말을 안 했는데 한비자는 가장 권력을 들고 나왔고, 예? 그리고 임금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의 자세가 깊은 연못이라고 해서 임금해야 될 사람의 자세를 또 이렇게 딱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임금만 나왔지만은 사회에서 사업으로 성공했다든지 자기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을 성공시켰다든지 다 이게 다 똑같아요. 가장은 자기 집 임금이고, 예? 회사는 이 사회의 임금이고, 나라의 임금, 이게 규모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로 사람 사는 도리에다가 정말로, 예, 물고기는 연못을 이탈하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자기 길을 이탈하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노자를 들어서 현실 사는 방법을 한비자가 이렇게 제시했다. 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상벌입니다. 나라가 이제 딱, 이 상벌이 유지가 되는데, 어떤 때 상벌이 되느냐. 건국하게 되면은 상벌, 농공행상이 벌어지죠. 나라를 세워서 건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럴 적에 이 건국, 농공행상, 상벌입니다. 상벌.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도, 예를 들면, 야, 큰애는 좀 물러나고, 둘째 아기한테 이걸 줘야 되겠다. 이럴 적에는 마누라한테도 비밀로 해야 돼요. 정말로 하면 안 돼요. 딱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마누라 누구 절대 마음으로만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두 마디 말이 일어날 수가 없게끔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있더라고. 야, 저거 큰 거 저거 틀렸어.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엄마는 진짜 속아지 없는 게 여자거든. 그 여자 속아지 없는 걸 이 남편이 모르는 거야, 지금. 예? 거기다 말을 해버렸어, 지금. 그러면 이제, 이제, 둘째 놈한테, 야, 아버지가 하는데 너한테 준다 카대? 해불거든요. 예? 그 이제 붕 뜨지, 이제. 붕 떠. 그럼 그다음부터 형 쳐다보기를 자식이냐, 이제 형이 자식이 돼버려, 이제. 예. 형한테 또, 야, 너 어떻게 했길래 니한테 안 주고 아버지는 저놈한테 준단다, 야. 당 이렇게 또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집 꼴이 뭐가 돼요, 이제? 근데, 요렇게 말은 안 했어도 어떤 표현으로 하든지 표현해서 그것이, 예? 요놈의 말이 전부 누출되게 돼 있어요. 엄마한테 말해버리면은. 예? 엄마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엄마가. 이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식들이 이제 전쟁 붙여놔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가 이걸 갖다 아무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심각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상벌은 누구에게 뭘 주고 누구에게 뭘 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함구할 줄 아는 지도자 상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식구 어디 곳에든지 가장 말을 아껴야 될 부분이 상벌 관계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상벌이 꼭 무엇이 있어서 상벌만 하는 게 아니라 신도 사무실 임원들 있죠. 야, 아무개가 진짜 일을 잘해. 좀 똑똑해. 이 말 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못 견뎌니다. 그게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만 그럴까? 어? 남자도 좀 남자가 더 안 돼요. 네? 남자가 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은 상벌을 말할 적에 굉장히 조심하는 이걸 전부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통솔하려면은 이런 훈련해야 돼. 통솔 안 하려면은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상벌자는 방지이기하라 나라의 아주 이로운 그릇이요. 이로운 도구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는 반드시 상벌이 필요하거든요. 상벌이. 그래서 이익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요. 재군적 재신이요. 그랬어요. 재군적 재신.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상벌의 권한이라는 네 글자가 빠진 거예요. 상벌의 권한이 인군에게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제 그때게 인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권한이죠. 권한이 인군에게 있으면은 신하를 그 권한 때문에 신하를 제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금에 있으니까 신하 잘못되면은 잘못된 놈을 딱 엄격하게 딱 제압이 되죠.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재신직 승군이요. 그런데 상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임금이 없어요. 신하한테 있어. 신하한테 이러면 무능한 임금이에요. 이제. 무능한 임금은 신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알았다. 이거 뭐 해라 그러면 알았다. 아무것도 지 권한이 없어요. 전부 신하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반드시 당대에 망해요. 거기에 누구였느냐? 진시황이 말기에 그랬고, 진시황 아들, 둘째 아들 호해라고 하는 진시황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임금이 돼서는 안 될 놈이 임금이 돼가지고, 진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어요. 진나라는 호해 때문에 망한다. 망진자 호야라 해가지고 진시황의 둘째 아들 관상을 본 사람마다 저는 나라 망칠 놈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게 방문도 써붙여지기도 하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진나라 망하려면 호야다, 진나라 망하려면 호야다. 호야라고 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그런데 진나라 망하려면 호야라고 했는데 이걸 전부 받아들인 탓이야. 어떻게 받아들이냐? 진나라에서는 그 말이 도니까 둘째 아들에게 나가서는 망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선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랑캐가 쳐들어온 데 대한 방비만 했지 그놈 둘째 아들 방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이 오랑캐 호자인데 참말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눈이 어두워버려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시황이 죽으니까 진시황이 급사하거든요. 과로로 이 급사를 하니까 임금을 시켜야 되는데 조고라고 하는 내시 대장 환관 대장 있죠. 환관들 그걸 뭐라 하던데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환관 중에서 최고 대장이 있어요. 내관에서 제일 대장인데 요놈이 그렇게 간교해가지고
큰아들 시키면은 지가 권력을 못 잡겠다. 지가 권력을 잡으려면은 둘째 아들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둘째 아들 시키냐. 진시황이 죽기 전에 둘째 아들에게 직지를 내렸다고 직지를 위조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이 둘째 아들한테 임금이 가버리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진나라는 망하고 호해를 임금시켜준 지도 죽고 이렇게 잘못 가면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져. 한꺼번에. 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실제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이 진시황에게만 벌어진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각 회사 단체에서도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글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해야 될 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상벌을 줄 권한이 임금에게 딱 있으면은 그 임금은 자기 부하를 어떻게 해서 제압을 하느냐? 말을 안 듣죠? 그럼 벌을 주니까 벌 안 나가니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임금이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이 임금에게 있고 부하에게 있어버리냐? 신하에게 있어버리면 이 임금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 임금은 허수아비 임금. 근데 우리나라에도 허수아비 임금들이 수없이 많았죠. 예. 그 다음에요. 또 군 견상이면 이 임금이 누구를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눈치가 채해졌어요. 견자 보였습니다. 지금 견상 상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옆에 사람이 봤습니다. 임금이 누구한테 상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군 견상이면 신직 손지위덕이요. 그 신하가 그러면 임금이 지금 저쪽에 지금 무슨 부서에 누구에게 좀 훈장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이 그 부서에 있는 아무개를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내가 좋아서 이번에 너 훈장 받게 해줄게. 요렇게 지가 생색이 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밖으로 눈치가 새기만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아야 누구에게 상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상과 연관된 관리가 쫓아가가지고 그놈한테 가서 이번에 너 그래놓고는 그놈한테 임금이 주고 싶은 상을 다 안 줘요. 예를 들면은 무궁화 훈장을 줘야 되겠다. 무슨 임금이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싹 빼먹어요. 빼먹고 거기다 이제 다른 훈장이거나 안 그러면은 표창장 대신 상시 올려. 알면은 그렇게 해버려. 그런 짓을 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는 처음에 결정되기는 훈장이었는데 나중에 받는 것 보니까 표창장 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지면. 그래서 임금이 정말로 신하에게 상줄 의사가 있거든 알려주지 말고 줘라예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네. 그러면서 신하는 손지위덕이라고 그 상을 훈장 받을 놈을 갖다가 표창장 주면서 너 그거 내 덕인지 알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거 내 덕인지 알아? 네, 이렇게들 조신을 해. 근데 지금은 조금 세상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이런 양상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도 이런 것은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에요. 군 견벌이면 임금이 벌을 줄 사람이 딱 그냥 누구 그 사람 좀 옛날 전두환 씨처럼 백담사에서 그 사람 혼 좀 봐줘야 된다고 말을 만약에 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혼 봐줄 사람이구나 알면은 그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견벌이면 신즉 입지위요. 그 임금은 그 사람 한번 말로 좀 해야 되겠어? 요랬는데 말로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보태가지고 벌을 보태서 줘버려요.
보태서 주면서 자기 위험을 거기다가 자식들 진즉 내가 너 조심하라 했잖아. 이렇게 자기 위를 거기다가 내세워 버린다. 그래서 임금은 상을 줄 사람도 남모르게 해야 되고 벌을 줄 사람도 남모르게 해야 된다. 그 임금을 할 사람, 아까 세종 권력을 가질 사람의 덕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여기에만 해당되느냐?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예.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전부가 응용이 다 되게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뒤에 갑니다. 인군견상이면 인군이 상줄 뜻을 보이면, 아, 임금이 지금 상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구나 보이면, 인신은 용 기세요. 그 신하들은 상을 주는 그 세력을 지가 써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상줄 세력을 쓴다는 것은 너는 별거 아닌데 내가 너 이번에 상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직 잘 지내보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상 받는 줄 알고 아이고 선배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고약한 놈들이에요. 네? 고약한 놈들. 그래서 그래고 인군이 견버리면 인군이 벌줄 뜻을 보이면 인신은 그 신하는 뭐냐? 승기 위하여 그 위세, 임금의 위세, 벌줄 위세를 딱 타고는 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세력을 딱 타고서는 너 진지부터 내가 좀 잘하고 했잖아. 근데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임금이 줄 벌은 권장 몇 단데 임금이 나중에 이놈은 감옥으로 끌고 보내버린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더 크게 벌을 줘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방지이기를 불가의 시인이라. 나라의 이로운 그릇은 이로운 법령입니다 지금. 네, 이로운 법령은 불가의 시인이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국가 기밀은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 기밀, 이로운 그릇이라는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남에게 보여주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한비라가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덕목에 대해서 이게 경계해야 할 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벼슬도 안 해본 사람이고, 벼슬을 했구나, 한나라에서. 한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한비자 때문에 장자반이가 이제 지시왕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애를 쓰거든요. 한비자 때문에. 장자반이, 그냥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그러잖아요. 한나라 장자반이가 지시왕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나중에 지시왕을 못 죽이고, 그리고 이거 한비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나라를 완전히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시왕이 천하를 세운 것은 한비자 때문이고, 한나라가 천하를 세워가지고 400년 간 것은 장량이 때문이고, 이렇게 장량이의 도덕경 때문이고, 진나라는 한비자의 도덕경 때문이고, 내내 진나라와 한나라는 두 나라는 도덕경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그 다음에 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월왕이 입하는 오하냐. 5월 동주 해가지고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알죠 여러분? 5월 동주. 이 5월 동주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가 이 역사가. 그리고 저쪽에 지금도 가면은 서주, 항주 가면은 5월 저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악비 장군에서부터 5월 안에 그 전쟁에서 저기 했던 모두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막 지금도 합니다. 거기에 또
무슨 산이더라? 부소산. 예? 부소산과 전이지. 그 항주 강변에. 항주 강변에. 예, 그 전을 놓고 그 전 스님들 아주 시도 유명하고, 항주 가면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수도를 많이 했던 도시가 항주거든. 우리나라는 개성으로 갔다가 한양으로 갔다, 의도로 갔다, 왔다 갔다 했죠. 지금 경주로 갔다, 부여로 갔다 이렇게 했죠. 근데 중국에서 수도를 제일 많이 했던 도시가 항주입니다. 항주 땅. 거기에 오나라 월나라가 강을 끼고 서로 쳐다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참 재밌어요. 오나라 월나라 전쟁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대대손손이 벌써 2500년 전 그 시대에 화장품이 나와요. 옛날 역사 우습게 보면 아주 참 모두 정말 그 우스운 일이요. 화장품이 나옵니다. 화장품이 나오는데 2500년 전 이 오나라 월나라 한때 춘추전국 시대에 이 극심하던 그런 때에 대대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화장품은 특별히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손발이 안 터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에도 사람들 손발 튼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 막 그냥 바세린인가 뭐 갖다 맨수레상 그래. 거기다가 저 뭐죠? 둥둥 차고 다니면서 동동거리고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나왔죠. 그러면은 동동거리만 나타났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 동네 처녀들 막 그 앞으로 막 장사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런 구리물을 만들기를 벌써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대손손이 그 구리물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림을 만드는 기술자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그림을 만들어서 이 사람 직업은 빨래, 요즘 말로 세탁소예요. 왜 세탁소냐? 빨래하고 바르면 나서버려. 손에다가 바르면. 그러니까 빨래를 해주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사는데 대대손손이 입에 겨우 풀칠밖에 못해. 왜 풀칠밖에 못하냐? 빨래 분팔이를 하니까. 딴 사람은 빨래 분팔이도 못해. 근데 이게 손 터서. 근데 이 사람은 손이 안 트니까 빨래 분팔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길 가는 나그네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 찾아가서 이런 약을 만들 줄 안다는데 그 기술을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못 판다. 왜 못 파냐? 대대손손이 이것을 우리는 지켜온 집안의 가보기 때문에 못 판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백금, 돈 백금을 드릴 테니까 백금을 드릴 테니까 이걸 파세요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눈이 다 둥그레져 버린 거예요. 대대손손이 백금이라는 돈을 만져보려고 하면 몇 억겁을 가도 구경도 못할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 하니까 야 우리 갑옷 지키냐 파냐 팔냐 팔았어요. 그랬는데 이 그림을 만드는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겨울철에 수전을 해요. 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병사들에게 이걸 쫙 발라주니까 이겨버렸어요. 이기니까 이 사람은 그 공로로 나라를 하나 받았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나라가 중국은 본래가 50개국, 60개국 이게 나라예요. 그래 이 나라 너 가져 이거요. 이 나라 너 가져. 자 똑같이 손 안 트는 구리물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놈 가지고 세탁소 해가지고 빨래 해가지고 은근히 먹고 살고 한 사람은
그놈 가지고 나라를 차지하지 않느냐. 쓰는 기술은 그렇게 달라도 기술은 똑같은데 만드는 기술은 똑같지. 근데 그것이 쓰는 용도가 이와 같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용도를 택하겠는가? 이것이 장자예요. 장자에 나온 얘기는 이거는. 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올나라가 아주 대대로 이 사람도 또 원수지간이야. 이게 강 하나 쳐다보고 서로 산다는 게 그렇게 안 쳐다본 것보다 못한가 봐요. 더 미운가 봐. 안 쳐다본 것보다. 저쪽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가면 저 자식들이 뭘 저렇게 잘해먹느라고 저렇게 연기가 많이 올라가고 화나버려요. 네. 그러면 쫓아가서 저거 뺏어보자.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끝도 밭도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올나라 왕이 오나라한테 완전히 져요. 져가지고 딱 올나라 왕을 뭐라고 합니까? 인질로 잡아옵니다. 임금으로 잡아오는데 잡아오는 이유가 오나라 임금이 기가 막혀요. 명예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사람이. 명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상대방 임금을 안 죽이고 살려뒀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이 올나라 임금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마국간 지키기를 시켜요. 네? 그러면서 마국간, 그러니까 얼마만큼 통쾌한 짓을 시키냐. 자기가 타는 말을 먹이고 가꾸고 훈련시키라고 해요. 자기가. 근데 위험천만한 것을 시킨 거지요. 그리고 적장한테 자기 생명을 맡긴 말을 맡기는 것은 그것은 마음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그건 통쾌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요. 오나라 임금이. 예? 그러니까는 이 올나라 임금이 그 말을 얼마나 살찌게 잘 키워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놈이 말을 듣는구나. 예,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오로지 당신이 제 머릿속에 당신을 이고 삽니다. 막 이렇게 이제 아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오나라에 이제 환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벼슬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권지 벌제이 패오르니 제 나라만 치면은 오나라 임금한테 제 나라만 치면은 당신이 천하에 제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제 나라를 치세요. 당신의 힘 같으면 제 나라를 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해. 그러니까 이게 월앙은 제 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치는 질 것이다 생각했다고. 치다가 망해라 이거예요 지금. 치다 망해라. 요런 계산을 깔고 이것을 권장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겨버려요. 제 나라를 이겨버립니다. 오나라가. 이 제 나라를 딱 이기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아주 여기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제 나라를 이겼으면은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월랑은 거기다가 부채질을 더 하는 거예요. 임금님 최고. 보시라고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들들 떠놓으니까 인제는 천하를 다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다 먹으려고 이름 오나라 임금이 이쪽 병사는 저기 쳐. 이제 교만까지 나가지고 이쪽 병사는 저기 쳐. 병사가 분단됐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오나라 임금이 있는 데를 몇 사람이 없어. 그때에 올나라 바로 쳐버리니까 쩔이 흩어지는 건 전부 쩔병들이고 임금 잡아버리니까 끝나버렸죠. 임금 잡아버리니까 끝났는데 올나라 임금을 인질로 잡아다가 벼슬을 줬죠. 그런데 벼슬도 마국간 청소하는 벼슬. 그것도 옛날에는 그 벼슬 보통 벼슬 아니요. 네? 그런데
오나라 임금을 갖다가 바로 비워버리지 안 놔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나라가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될 때, 때맞게 딱딱 써야 될 때, 이때가 언제인지를 보고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가 이 장의 핵심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기 합니다, 지금. 뭔가 한번 이게 보세요, 이제. 제 나라를 치라고 권장해가지고, 원나라를 피폐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 나라 치다 보면 전쟁하고 나면 원나라는 피폐해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했는데, 오공이 기승제인 예능하고 이미 제 나라 사람들을 예능 땅에 가서 다 물리쳐 이겨버렸어요. 제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장지어,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 장자는 넓힌단 말이에요. 펼쳤다. 어디까지? 장강이란 말 알죠? 네, 장강. 강자는 장강입니다. 그리고 제는 제수예요. 장강 땅, 제수 땅까지 넓히고, 그러니까는 제 나라만 이기고 만 게 아니라 장강 땅도 차지하고 제수 땅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버렸냐? 강지어 황지라 황지 땅까지 강압을 했어요. 황지 땅까지.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제 나라에서부터서 막 2개, 3개, 4개 나라를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먹으니 요놈에게 넘어가야 말이지. 너무 많은 거 먹으면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 에? 목구멍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로 가제오니라. 그 때문에 올라라는 가히 오호를 제패할 수가 있었느니라. 그 바람에 오나라 임금은 4개 땅덩어리 먹고 올나라 임금한테 몇 개 다시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뺏기고 자기도 죽고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시사합니까? 욕심은 결국은 화를 자초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벌이 어느 정도 가면 대부분이 재벌 되고 나면 말을 귀가 딱 막혀서 안 듣거든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또 올라가면 추락이요. 전부가 그래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재벌이 제발 추락하지 않는 재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래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절대 추락 안 해요.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려오면은 이 옆에 산 다른 산을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야 이거 또 올라가지요. 안 내려오고 여기서 바로 건너뛰는 방법도 없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추락. 네. 그러면 이 재벌이 추락하면은 국가 이미지가 너무 국제적으로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가 손상 안 받으려면은 추락하는 재벌이 없어야 됩니다. 재벌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서도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기 보니까 욕심을 너무 가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망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장여 급진된 필고 강제하면 장여 급진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장차 상대방 나라를 찌그러뜨리려고 하거든. 찌그러뜨린다는 말에 나라를 찌그러뜨리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필고 장지어 반드시 꼭 그 나라를 들썩거려가지고 붕붕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 나라가 뭔가 막 하도록 펼쳐줘야 된다. 그 나라를 찌그러뜨리려면은 그 나라를 펼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붕붕 펼치다가 그냥 팍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저기입니다. 장용약진된 장차 그 나라를 약화시키고 싶거든. 상대방 나라를 약화시키고 싶으면 필고 강지라 반드시 꼭 그 나라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 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약해져 버리고 만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마음 전부를 딱 놓고 뭐라 그랬냐. 딴 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해당되고 있어요. 남북 문제. 예,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전쟁을 하고 총칼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가. 스스로 북한이 무너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꾸 갖다 주면 돼요. 부자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어찌 원래 그렇게 지랄 같았겠어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 야단들 치는 거예요, 지금. 배가 좀 살짝 부르니까, 예? 배가 살짝 부르니까 연간 500조씩 손해가 나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 기가 막힌 나라예요, 지금. 예? 보통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이만큼 배부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요. 또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안 해요, 데모가. 아무리 뭐 노조가 일어나고 해도 나라를 무너뜨리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무너뜨리면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가. 무너뜨리면은 지가 제일 먼저 죽는데. 김정은이가 내려와 보세요.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누굴 제일 먼저 죽였어요? 그 사람들 아부했다고 좋아할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아부한 사람을요, 제일 싫어합니다. 권력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반대한 사람은 해류하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지? 아, 나한테 공격했지? 그러면 그 사람은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살랑살랑 아부했죠? 또 딴 놈한테 또 살랑살랑 하기 때문에 안 해요. 아부꾼은 절대 아부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는 게 아부꾼들이. 그래서 김일성이보다도 더 공산주의자인 박헌영은 김일성한테 죽는 거예요. 실제로 박헌영이가 안 죽고 살아서 그 김일성이 자리를 했더라면은 이북이 엄청난 공산화가 더 잘 됐을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죽는다. 아이, 눈 뜨고 살아야 되는데 뭐 안 뜨고들 살아. 그래서 참 배부르면은 딴짓합니다. 배부르면 딴짓해요.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이북을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하고 교역을 잘 해야 되겠다. 뭔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럴 적에 잘하려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냥 조건 말 따지고 뭐고 그 말로 항복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항복 안 해도 좋아. 그냥 조건해 그냥. 그냥 주면 미운 놈은 밥 한 그릇 더 주면은 공부 안 해가지고 이쁜 놈한테 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또 뭐가 문제냐. 남북 문제는 우리 남북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결정이 되지, 우리하고 중국하고 손 잡는다고 손 잡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은 연간 500조씩 국방비에다 써버리면 난리 나보네. 1년 예산만 국방비에다 500조 보태보세요. 나라 싹 달라져버리. 중국도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돈 다 너희들 말 다 들어줄게. 그 돈 낭비하지 않게 하자. 그 돈 낭비 안 하면은 이 돈 이렇게 쓰겠다. 뭘 못해요. 그 돈 갖다 진짜 국방비 1년간만 해보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죠. 500조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러고 대통령이라면은 나는 아주 관전을 권장한다니까 청와대 쳐들어오겠다 그러면 대통령 오라고 그래요. 뭐 겁이나. 네? 그래 어쩔래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한번 얘기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하고 단판 지어서 딱 무릎 꿇고 보낼 수 있도록. 직천모는 중국에서요 저기요 공개적인 반대파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 비밀 반대파예요. 숨어 있어요. 딱 쏘는 사람들. 숨어 있는 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직천모가. 그런데 참 천명이 기가 막혀요. 그런 일을 딱 만나면 직천모는 한 번도 안 도망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이게 도포 있고, 이게 임금이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뭐 근사해요? 쏴라요. 못 쏴요. 그러니까 딱 쏴라 해놓고, 쏘기 전에, 잠깐, 쏘기 전에, 할 말부터 해봐.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은 얘기하면, 직천무하고 두 마디만 건네면 거기에 무릎 딱 꿇어버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네? 이게 지도자예요. 네? 네. 그래,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그 1등 저기가, 중국에는 그 역사가 흐름이 있어요. 사마성씨들이, 사마천이 사기 썼지요. 사마공이 또 통감 썼지요. 이게 사마성씨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반골이 많아요. 사기를 쓰는 사람들은 밤낮 반골들이요. 사기 쓰는 사람들은. 직천무한테 덤빈 것도요. 사마시집 딸이 하나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이기는 무술 고수가 있어요. 모든 학문이 남자들은 다 이겨요. 또 이게 아주 타고나 버렸어. 사마 집안에 명물이에요. 명물. 예? 이게 칼을 딱 뺐다 하면은 한 번도 실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직천무를 겨냥을 했거든요. 그래 여기서 칼 탁 대니까 좋아. 내한테 줄게 내가. 예? 나한테 내 몸 니가 아니냐 이제. 그래 니가 말해라. 딱 말을 해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놓고 직천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립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씨의 딸이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의 유명한 20대에 죽은 왕발이라는 사람 기억만 중국의 유명한 당나라 천재 시인 왕발. 아이고 이제 그거 알아야 재미가 있는데 몰랐어요. 예? 최고 명문장입니다. 당나라 명문장 중에 최고 명문장이 그 20대야. 이 20대 왕발이 이 사마씨 집 딸한테 반해가지고 청원했다가 가차없이 딱 거절당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예.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놈의 딸은 그냥 아주 천재 신 하나 잃어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아까워해. 그것이 무슨 신이냐. 호기가 없다. 얘가 평을 그래요.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가신의 기 같지. 장부가 호기가 없다, 호기가. 예. 그런 것을 지어서, 이게 자꾸 세상에 펼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로 이게 뛰어나버려요. 그래, 바로 임금하고 만나서 나중에 시 됐고 중국 사람들은 마지막 전쟁이 시로 서로 전쟁을 해요. 예. 이쪽에서 항구를 품으면 저쪽에서 항구 대하고, 이쪽에서 항구를 품으면 서로, 이게 가서 거기서 누가 무릎 꿇느냐.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이 사마씨 딸은 무릎 꿇어본 일이 없어요. 상대로 다 이겨요. 칼로도 다 이기고, 시로도 다 이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직천무 대신 죽으니까 직천무가 직천무 일생 동안에 임금하면서 자기 손수 직접 비문을 짓고 써준 것은 그의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콧도 딱 갖다 대고 딱 하니까 그래, 나는 네 거잖아.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네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걸 딱 제대로 바로잡아주면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직천무를 죽을 때까지 호의를 합니다. 이래서 청와대에 오겠다 그러면 와라! 무가 겁나.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못하면은 대통령 밑에 놈이라도 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대통령. 제가 할게요. 딱 나서서 옛날에 김종필이 서울대학 직접 갔잖아요. 대통령 놔두고. 그러고 나니까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놈도 없고. 응? 아이고 참 이게 죽겠네. 응? 자, 시간이 이게 다 돼버렸네 지금. 네,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나 했습니다. 지금 올나라와 오나라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올나라가 오나라한테 져가지고 오나라 임금에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올나라 임금이. 그것이 월왕이죠. 올나라 왕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벼슬을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거든. 그것도 벼슬이라고 정식 직함이 내려져야 되니까요. 정식 직함 내려지는 게 마국관 지키는 거였다니까요. 마국관 지키는데 그 마국관 지킴이가 무엇을 지켰느냐? 예? 오나라 임금 타고 다니는 말 먹여서 훈련시키고 목욕시켜주고 이 일을 날마다 반복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올나라 임금이 그 일을 할 적에 내가 이 일을 하다니 그러고 자살해버리거나 내가 이 일을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반발해가지고 죽었거나 이렇게 했으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 기꺼이 내버립니다. 올나라 임금이 딱 내버려요. 네, 올나라 임금이 알았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버려요. 성실하게 하니까 오나라 임금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참, 임금님은 아무리 봐도 이 지금 시대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천하를 접해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천하를 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우쭐해졌죠. 그래 어찌하면 좋겠나 이게 하니까 간단합니다. 전화를 치십시오. 무지하게 강대국인데 강대국 전화를 치십시오. 그 전화를 겁을 낼 거 아니에요. 겁을 내죠. 올나라에서. 그런데 병법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올나라 이 임금이 이게 기가 막힌 놈이요. 본래가. 네? 본래가. 이렇게 하십시오. 병법을 얘기해 주니까 무릎을 탁 치고 알았다고 딱 가니까 이겨버렸어.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예, 듣지요? 들으니까는 그 일로 끝날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천하를 다 장악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로 치십시오. 천하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군대가 몇만 군대는 저쪽에 이제 장강으로 가 있고 몇만 군대는 저기 제수 땅에 가 있고 몇만 군대는 해가지고 기껏 자기는 승승장구 이제 다 이제 전쟁이고 이길 날 승전보만 기다리느라고 몇천 병사 데리고 다 술 먹고 있는데 꽝 쳐들어와 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제병이에요. 예. 요렇게 해서 올나라가 다시 오나라를 딱 점령하고 천하를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하 통일을 할 때에 여기에 기가 막힌 또 이게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재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너무 기가 막힌 인재들이 올나라에 있었는데 여기 이런 거 공부하려면 또 가서 재밌어요. 그 유명한 서시라고 하는 여자가 여기 이때 등장을 합니다. 서시라는 여자가. 서시, 올나라에 미인이 많아요. 올나라에 미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 미인이 서시인데 이놈의 또 오나라 임금이 이게 서시한테 반해가지고 말도 못해. 그런데 서시는 한 가지가 재밌어요. 오나라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하나도 있지 않아요. 자기 지조만 지키는 거예요. 서시는. 그 지조 지키는 모습에 더 빠져가지고 임금이 어명으로 수청 들라고 딱 거부해버려요. 이 사람이. 어명 소용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청 들라 그러니까는 딱 칼을 갖다 주면서 제 목을 가져가십시오. 수청 못 듭니다. 못 가져가시오. 지금 여자가 이러니까 이놈의 남자가 그냥 가만히 눈에 번글번글 뜨는 거예요. 이놈의 여자만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래버리지 전쟁을 하겠어요 또. 그래 이제 이래서 이제 서시가 그런데 서시는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수청을 듭니다. 선심이 트는데 조금 더 올나라를 위해서 이익되는 일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서시의 애인은 올나라의 장군이야. 그 사람이 함녀 장군이가 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 이 장군의 애인인데 이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서시를 오나라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약혼녀를.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요.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은, 내가 좋아했던 남자는 나를 팔고, 내가 싫어했던 오나라 임금은 나를 좋아하니, 나는 나를 팔아버린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겠노라. 이라고 오나라 임금 다 도와버립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여인네가. 그 여인네가 하나씩 끼워야 막 천지가 막 그냥 생동감 있게 돌아가요. 이 올나라 와 오나라의 이 얘기로 오늘 마치고 다음에 이제 진흥공에서부터서 이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얼마만큼 큰 피해를 보는가, 욕심 때문에 나라를 얼마만큼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만큼 욕심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